요즘 아주 친한 친구나 짝꿍을 깐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깐부를 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80대 친할머니와 아주 찰떡궁합을 이루는 류상우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와 아주 찰떡궁합을 이루는 깐부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친하게 지내야 할머니와 깐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팔순 선물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6년 전에 제가 군복무를 할 때 할머니랑 첫 여행을 단둘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첫 여행 때 할머니의 그 여행을 통해서 그 받은 감동과 행복함, 그런 표정을 보면서 앞으로 시간 나면 할머니 모시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합해서 한 50회는 넘게 다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거는 뭔가 나만 알기 아까운 그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취미생활로 글을 적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취미생활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우 씨가 할머니와 여행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곳, 추억이 많았던 곳은 어디였나요? 작년 여름에 거제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큰 도전을 하셨어요. 그 제트스키 아시나요? 할머니께서 알죠. 내가 더 늙으면 언제 저거 타보겠냐, 한번 타보겠다. 직접 패기 있게. 먼저 그렇게 네, 말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즐기는 모습이 엄청 빠르거든요. 바다 위를 막 이렇게 질주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전혀 겁도 안 내시고 막 즐기더라고요. 그 스릴을. 재밌었습니까? 가자. 넘어갈래 큰다. 안 넘어갔다. 중심만 잘 잡으래.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여행 다니시면 할머니와 얘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할머니에 대해서 새로운 면도 알게 되고 그러겠어요? 할머니의 유년 시절은 6.25 전쟁도 끼어 있었고 뭔가 항상 밭일만,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둘과 딸 한 명 있는데 먹여 살리려고 항상 밭일만 하고 사셨거든요. 그런 힘든 환경을 60, 70 누군가를 위해서만 몇십 년을 사셨잖아요. 충분히 보상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건강하실 때까지 좋은 곳, 맛집, 그런 곳들 다 찾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다니면서 할머니와 나눈 대화 중에 할머니가 하신 얘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 고향이 남해인데 할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남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남해 여행을 하면서 내가 한평생을 남해에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있고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면서 그런 허심탄회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짜 몇십 년 동안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진작에 조금 더 빨리 구경시켜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여행 다니시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였어요? 할머니랑 저랑 이제 막 여행지를 다니면서 새로 시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킷 리스트라고 할머니 버킷리스트, 이제 할킷 리스트를 이렇게 할머니랑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서 하는데 건강하실 때 도전해볼 그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클럽을 갔다 온 거. 아, 그거는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놀러 가서 그냥 한번 클럽을 경험해봤다. 여기서 끝나면 특별하진 않았을 텐데, 진짜 그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완전 그렇게 엉덩이를 잘 흔드시는 분인지, 맨날 집에 있을 때는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시는데, 와, 그렇게 잘 흔들어 대시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먼저 가자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욕심을 냈었어요. 왜냐면은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패키지스러운 여행보다는 20, 30대들이 즐겨하는 뭔가 20대들의 그 문화를 공유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갈 때마다 할머니랑 커플티를, 옷을 되게 예쁘게 맞춰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할머니께서 좋아하시고, 또 한국의 전통 옷이 한복이라면은 이제 베트남의 이제 전통 옷 아오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거 입었는데 와, 너무 또 아름다우시고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본인도 거울 보고 너무 만족하시고 사진 많이 찍어달라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이를 떠나서 뭔가 새로 시도하고 그 새로운 것에서 설렘을 느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뭐라고? 오케이.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타야 하고 장거리 여행이잖아요. 그런 장거리 여행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제 경제적 상황상 뭔가 비즈니스석을 사드리고 싶은데 그건 또 힘들고, 그렇다고 이코노미석 가기에는 되게 걱정은 많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코노미 갔지만은 제가 거기서 약간 꼼수를 부린 게 좌석을 앞뒤로 예매를 했어요. 옆이 아니라요? 양옆 뒤로 누워서 가기가 뒷사람한테 되게 민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있더라고요. 민폐를 끼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서로 불편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불편해도 할머니는 딱히 눈치 볼 필요 없이 완전 제대로 누워서 가고, 준 비즈니스. 와, 제가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충분히 뒷자리에서도 뭐 식사나 이런 부분 케어가 가능하고, 또 승무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할머니께서도 말씀하시길 양옆에 가는 것도 편했지만 앞뒤로 가는 게 정말 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약간 여행 취향이라고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서 막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여행 취향도 좀 맞는 편이에요? 슬로우 여행, 할머니랑 딱히 욕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은 이 관광지의 맛집, 뭐 진짜 유명한 곳 다 가보자, 오늘 당일치기 다 가보자, 이런 마인드면 할머니랑은 한 군데 좀 깊게 천천히 이제 제대로 돌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래 친구들이랑 여행을 할 때와는 고려해야 할 점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2년 전에 할머니 모시고 남해를 갔었는데 보리암이라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대부분 리뷰들이 오르막이 있는데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다. 그래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갔었는데, 그 기준이 어르신, 노인이 아닌 그 일반 성인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때 할머니가 정말 힘들어 하셨고, 제가 이제 하산할 때는 할머니를 업고 내려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가 할머니랑 여행을 다니면서 어르신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 뭐 오르막이나 경사, 그리고 계단이 많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정보들을 공유한다면은 수많은 관광 약자분들이 되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취미로 유튜브랑 뭐 블로그랑 이렇게 간간히 적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여행 가실 때 꼭 챙겨야 하는 물건 같은 것도 있나요? 할머니가 거동이 좀 느린 편이지 엄청 불편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그때 휠체어를 선물로 드렸어요. 실제로 하나 장만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휠체어가 없으면 어딜 가려고를 안 하세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때는 휠체어가 되게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준다는 느낌으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다니실 때는 어떤 음식 주로 드세요? 이 음식 문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육류 위주를 정말 좋아하고 할머니께서 육류를 아예 입에 대진 않으시거든요. 생선만. 고민 끝에 한정식 집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 정갈하게 수많은 반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육류, 생선 다 나와서 할머니와 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한정식이구나. 타 지역을 가면 한정식 맛집을 되게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지금 할머니께 효도를 하고 있는 건데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우 씨에게? 처음에는 단둘이 이렇게 여행 가는 걸 되게 불안해 하셨어요. 왜냐면 위험 요소들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제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런 속마음은 잘 얘기 안 하시는데 그때 한번 방에 오셔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울컥하기도 하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나도 할머니와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청년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와 함께 있다는 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특별함을 느끼지 커플티 같이 이제 예쁘게 할머니랑 위아래로 맞춰서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걸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원, 집 앞 공원부터 시도를 해서 점차 확장해서 여행을 하신다면은 보다 특별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자이자 또 여행을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상우 씨가 가지고 있는 꿈,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할머니께서 또 100세라고 하면은 되게 많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또 건강하신데 아픈 부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이제 할머니랑 어르신과 함께 하기 좋은 그런 관광지를 좀 많이 다니고 개인적으로 저와 할머니의 그 여행 기록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우 씨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위하고 아끼시는 게 느껴져서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이렇게 오래오래 다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오래 여행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앞으로도 공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